대법원에서 7월 18일 날 지금까지 우리 관례를 깬 그 판결을 한 게 있었습니다. 7월 18일 그 동성의 배우자 뭐 사실혼 관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우리 사회 통념상 전혀 반하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가 하면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충돌 형식의 그 집회가 있어서 약간 그 물이 아닌 무리가 빚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이 우리 세미나를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오늘 11시에 갑자기 대법원 앞에 가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연락을 받고 이 사람들이 눈도 오는데 이 날씨에 굳이 11시에 가서 우리 행사를 찬물 끼얹으려고 하나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나 그런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오늘 11시에 대법원 앞에 몰려가서 현수막 펼치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부당하다. 그리고 이런 판결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그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 앞에 계신 곽순건 박사님께서 헌법의 근원에서부터 가족 제대로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습 시위형 기자회견도 있었고 하니 두 번째로 우리 김용준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의 시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고 우리 곽 박사님 첫 순서라서 제가 좀 양해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우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동성애 합법화 저지 및 차별금지 사기 입법 척결이라고 했는데 왜 사기인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또 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용 소지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합법화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이 우리 육체를 기준으로 했었던 것을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성별로 해서 성별이 100가지가 넘게 됩니다. 그럼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체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해체가 됩니다. 그럼 사회체제가 해체된다는 거는 그 속에 그 전략, 그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교회 해체뿐만 아니라 보수가치 체제도 해체되고 여기 자유통일당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관들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권력이 그것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단지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여기에 복종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하는 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해서 사회적 성별로 바꾸는 게 나오고 그 더 올라가 보면은 문화 막시즘이 나옵니다. 마르크스주의 알죠? 그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는데 문화적으로 바꿔서 장악해가는 것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40, 50년 전에 했었던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한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 법학 박사, 영국 석사뿐만 아니라 입법 정책적 활동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 쓴 거는 대통령 국회에 직접 보고되기도 하고 21대, 22대 법안 제가 발의하는 토대도 마련하기도 하고 13조 원 들어가는 뭐 진해 신안 건설 입법 개선 그런 관련된 것을 국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이제 하는 등등 이 법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굉장히 전문성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생업을 2년 중단하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으로 이걸 하나하나 팩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문장 한 문장 그 근거 자료들이나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회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우리 아이들을 공략하고 교육을 공략하고 언론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게 차별금지법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권교육, 포괄적 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나 지금 언론이 다 통제해 있습니다. 주류 언론. 인권보도진책 같은 걸로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그 과정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권력이 거기에 복종할 의무를 더하면서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직접 참고인을 진술해서 그 교육감, 포괄적 성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진술을 했거든요. 포괄적 성교육이 아이들 사이에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동성애 성전환.
그래서 미국에서는 2021년도 기준 4명 중에 1명이 자기가 동성애 성전환을 이렇게 하는 성소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혐오하는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보수 가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향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지금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2023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지금 이것들 삭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에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토론회를 했는데 징계 처분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법안 발의된 게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혐오 표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사회체제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싸움의 키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목소리를 그대로 내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다른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들어오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은 페루에서는 15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Don't mess with my kids, 내 애 건들지 마 하는 구호 아래 인권교육을 퇴출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10월 27일 날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한겨레에서는 뭐 혐오 표현을 가장한 예배다, 뭐 교통체증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모든 그 수단은 다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으려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젠다가 해악을 끼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사실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종교적 색채 다 빼고 5천 개의 한 문장 한 문장 각주 그 세상적으로 납득되는 근거 자료들을 달아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 그것들을 같이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무너진다면은 우리 사회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동성, 혼 그런 것들 이렇게 성소수자 그것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대의 명분으로 해서 사회 체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진행되면은 점점 젊은 세대들은 보수 가치에서 그런 것들을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또 기독교인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 색채는 다 빼야 될 것이고 세상적으로 납득가는 목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이제 변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또 시민 대표로 이제 공청회 같은 데는 많이 가지만 시민들에게 불리한 토론 같은 것들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공청회조차서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이런 토론회 자체 같은 것들을 이게 안 들리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통일당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알리고 보수 가치를 보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보수 가치를 가장 죽이는 가장 그 아젠다가 사실 이 차별금지 동성혼을 앞세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되는 게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부도 굉장히 많이 장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더 우선되는 가치로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민들이나 더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보다 성소수자 인권보다 더 우선시 할 수 있는 인권이 우리 아이들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삶이 파괴됩니다. 그것들이 옛날에는 통계로 안 나왔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들을 분석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어떤 해악성이 있고 어떻게 아이들이 그 폭증하면서 그 삶이 망가지는지를 또 제 책에서는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 통계 그 갤럽 같은 그 수만 명의 그 갤럽 조사 그런 것들로 다 분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동성애나 성전환도 사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지금 현대 과학은 그게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언론이 다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해악성이 너무나 심각한데 우리 3살에서 5살 아이들에게 그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퍼뜨려서 사회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그 주체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 체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 소중한 그 가치관들을 헌법적 가치관들을 지킬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발언 그러니까 제가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굉장히 성명적이고 굉장히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부탁이 들어와서 맡겠다고 한 얼마 안 됐습니다. 활동도 이 동네에서 많이 하지 않았고요.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자유통일당 들어올 때 좀 긴장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레프트 아웃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당한 제가 자의에서 제가 이제 약간 신념을 바꾼 거죠. 여러 가지 뭐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조금씩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유통일당에 와서 이 패널로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저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처럼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들과 미래에 대해서 어느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보다는 이렇게 주변을 돌려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발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중복된 얘기도 있고 또 책을 갖고 가신 얘기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그 건강보험료. 근데 건강보험료 여러분 외국인도 받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인데 외국인도 6개월 거주하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없던 어떻게 동성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서 줄 수 있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부여했다고 해서 마치 동성혼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 사법부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관대하게 봤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헌법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어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우리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인정을 해서 그 사실혼 관계 이성 배우자를 건강보험료 보호한 것처럼 동성 같이 사는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내용이지. 그 동성혼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했다고 해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별개 의견으로 대법관들이 4명이 절대로 동성혼 안 된다고 또 의견을 또 달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실혼 관계, 동성 간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사법부에서 많이 전향적으로 결정을 하지 저는 않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게 촉발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사실 동성애나 동성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나 인권이나 모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좋아요. 다 보호의 가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가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가 없어도 사회는 존재해요. 국가 없는 나라 많습니다. 국가가 후진 나라도 많고 사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는 그냥 가게도 존재하고 가족도 존재하고 개인도 존재합니다. 근데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중심을 딱 잡냐에 따라서 사회나 개인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성혼이 아무렇지 않다고 이렇게 점점 전염병 부지듯이 확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가 망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가족은 우리 자연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가족이 형성이 안 돼요. 요즘 출산율이 적어서 국가에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던 이게 인구 소멸이 되고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소멸 위험에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이런 갑작스런 이런 문화들이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이 입법화해서 합법화한다 운동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퍼진다면 결국은 이런 심화된 현상에서 더 심화돼서 결국은 군대를 생각해봐. 군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군대 일 자원이 부족해서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병사들이 많이 죽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도 저는 옛날에 그 자책에 있을 때도 딴 건 내가 타협을 할지 모르지만 난 국방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확고하게 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 군대 내에서도 예전에 동성애 문제가 군대 내에서 굉장히 뭐 남자분들은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사회보다는 좀 문제가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벌하는 법도 있었는데 이것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는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회 논의가 이렇게 만약에 오늘 토론을 하는 것도 역효과가 뭐냐면 이제 동성애나 동성혼이 이제 논의거리가 돼가지고 찬반의 정도 붙일 정도 된다 생각하는 게 좀 사실은 너무 황당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굉장히 벌써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우리 국가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유일한 미국이 우리 쪽에 우방이지만 이 미국도 예전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그냥 아주 따뜻한 심정으로 받아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이 동성애가 결국은 이 국방이나 이 문제에 작은 좀이 돼가지고 이게 군대 내에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침투하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엉망이 될 거야 아마. 그럼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뒤에 분들이 다른 청소년 문제, 뭐 가족 문제, 또 뭐 의학적인 문제 다 얘기하시겠지만 그분들 얘기하실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 와서 이제 쭉 저기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존경을 했지만 제가 있을 때 계신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 제가 경험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 제가 느낀 게 좀 이렇게 많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 다시 보기를 하자. 근데 오래 또 한 50년 넘게 갖고 있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 그 노력을 해요. 기회가 되면 무슨 좀 이렇게 다른 쪽의 어떤 책도 보고. 그래서 본 최근에 어떤 책이 뭐냐면 블랙아웃이라는 책을 누가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 책이 뭐냐면 한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흑인이 겪는 문제인데 그 저자가 흑인이에요.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흑인들을 자기들 표밭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듣다 못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섹시하잖아요. 관심이 가고 영화의 소재는 흥미를 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이게 논의된다는 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야. 허기 문제나 이런 문제 하면서 점점 자기를 지휘세를 만든다는 이 논리를 펼 때 이 사람이 한국을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논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입법화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다수당이 동조를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저는 문의했지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여차하면 넘어올 수도 입법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수당에서는 이 문제를 자기들 욕심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이거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저는 이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아마 이 소수자의 인권을 정말 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소수자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아까 뭐 모든 발제자나 우리 계속 할 얘기들이 당위성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문제야. 뭐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니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입법화를 통해서 합법화를 하고 이게 아무렇지 않은 문제인 양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하고 관계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아차한 게 그게 있어요. 우리 미투 운동 아시죠? 미투 운동. 저 남자니까 미투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사회 휩쓸고 가서 엄청나게 거기에서 어쨌든 호된 신고식을 당하고 그래서 남긴 우리 이점이 뭘까요? 물론 좋아지는 측면이 있겠지. 나는 이걸 이용했다고 보거든 정치적으로.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느 날 튀어나와가지고 그건 조심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숨은 의도를 이게 갑자기 공론화되고 문제가 되는 숨은 의도를 숨은 의도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오늘 이 주관하신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했다는 데서 저 사실 오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도 없고 제가 뭐 할 수 있냐 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두 분 말씀 듣고 여기 참석하신 오늘 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보신 대부분 저보다 연배시고 이런 분들 볼 때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이 저희같이 젊은 호기심 내지는 잠깐이 아니라 정말 지깊은 그 애국심에서 온 분들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국방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시라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린 거죠. 저는 또 유담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갈 수 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은요 그 나라 출생해야 된다는 헌법 규정이 있대요. 우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 특성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통령은 남자일 경우는 군대를 실력해야 된다. 실제로 갔다 와야 된다. 여자일 경우에는 그리고 장애인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소급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그 순간부터 2, 3년은 대통령에 준하는 군력에 준하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방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는 정말 그런 사람이 기본 자질이 최우선 요구에 대한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